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D. 오늘도 명확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국정원이 사이버 안보 업무 규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사이버 안보와 관련해서 공세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야당은 셀프 힘키우기라며 반발하고 있고요. 여당은 북한발 사이버 공격이 일평균 150만 건에 달한다면서 불안한 상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엇갈리는 주장 속에서 우리 사이버 안보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정원이 이렇게 시행령 개정안을 낸 데는 어쨌든 이유가 있을 거는 같습니다. 네. 어떤 배경이 있다고 좀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국가정보원이 네. 이제 사이버 보안, 사이버 안보와 관련해서 네. 조금 역할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사이버라고 하는 게 그 경계가 명확치가 않습니다. 우리는 뭐 정부, 공공, 민간, 군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이버 영역에서는 이 경계가 되게 애매모호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 민간의 컴퓨터를 해킹해서 네. 그걸 기점으로 해서 또 정부를 공격할 그렇죠. 수도 있고, 거기서 정보를 빼내서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민간 영역과 공공의 영역이 막 뒤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은 그래, 뭐 지금 해킹도 지금 국정원 보고에 의하면 하루 평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해킹 시도 건수가 150만 건에서 162만 건 정도 네. 되거든요. 네. 자, 그럼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국정원의 어떤 사이버 안보, 사이버 보안 관련한 역할을 강화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제 반대편에서는 야, 그런데 이렇게 경계가 모호한 사이버 영역에서 네. 국정원의 역량을 강화시키면 이게 민간 사찰이나 아니면 조금 좀 이상한 용도로도 악용되지 않겠어? 이러면서 계속 반대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거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법에서 어떤 것들이 좀 개정돼서 추가로 개정돼서 시행이 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핵심이 어떤 데 있다고 보면 이번에는 되나요? 사실은 시행령이 네. 개정이 네. 되는 거고요. 이제 핵심은 뭐냐면 국정원의 업무를 사이버 보안 업무와 네. 사이버 안보 업무로 일단은 좀 나눴습니다. 보안과 안보로 그쵸. 나눈다. 네. 근데 사이버 보안은 뭐 우리가 기존에 듣던 것들 뭐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사이버 안보는 예를 들어 북한으로부터의 뭐 해킹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국가가 배후에 있는 그런 해커 조직이 네. 우리나라를 뭐 공격해서 우리나라 국익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했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을 막는 거 이런 걸 이제 사이버 안보라고 규정을 했고 네. 실제로 이걸 위해서는 조금 정보도 적극적으로 수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더 나아가서는 북한의 공세적인 입장을 취할 수도 있다. 즉 공격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명문화해놓고 공세적이라는 있습니다. 표현 안에는 우리가 정보 수집해서 공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좀 그걸 사실은 담겨 담고 있다라고 보면 네. 되는 거네요. 이게 법안에 공격할 수도 있다라는 네. 문구를 담고 있는 건 네. 굉장히 강력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사실은 교수님하고도 저희가 많이 다루긴 했지만 이 해킹이라고 하는 게 창과 방패가 계속 발달을 하면서 이렇게 뚫려서 이렇게 막으면 또 새로운 창이 나타나서 뚫고 또 막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그 공격하는 입장들을 좀 따라가기가 버거운 건 사실이잖아요. 수비가 그렇죠. 공격을 그렇다 보니까 국정원이 좀 이걸 나서서 하는 건 중요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특히나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뭐 사실은 뭐 국가정보원 네. 또 뭐 군에도 관련한 조직도 있고 하니까 그런 기관들이 나서서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들은 뭐 굉장히 좋죠. 네. 바람직한 네. 것이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문구 하나만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개정된 이제 시행령을 보면 2장에 사이버 안보 정보에 관련된 업무 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일부분을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면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 안보 정보의 수집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 정보가 수록 기재된 디지털 자료 등을 그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로부터 제출받을 수 있다. 내놔라 하면 내놔야 그렇죠. 되는 이렇게 거네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굉장히 필요한 것 같죠. 네. 그 사이버 안보 국익을 해치는 어떤 거에 대해서는 안보를 해치는 어떤 거에 대해서는 디지털 매체를 입수해서 정보를 분석할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대상자가 과연
누구냐라는 데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북의 어떤 도움을 받는 해커 조직 네. 또는 뭐 다른 나라의 어떤 도움을 받는 해커 조직. 그런데 사실은 그게 명확하게 쟤는 북한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 네, 해커야. 네. 북에서 내려온 해커야. 네. 쟤는 러시아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해커야. 이게 명확하다면 수사를 할 필요가 없죠. 명확하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그 생각이 드는 것이 이거를 이 사람이 분명하게 범죄자라고 한다면 굳이 이것까지 제출받아서 알 필요는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게 필요한 건 네. 저 사람이 긴지 아니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정보를 수집해서 그래, 쟤는 북한 해커였어. 이러면 잡겠다는 네.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정보 수집이라는 게 불특정 다수,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범법자 말고도 네. 조금 넓게 대상이 될 확률이 높은데 이걸 이런 식으로 이제 법안에 써놨을 때 이게 악용될 소지가 있지 않겠는가를 이제 걱정하는 겁니다. 아닌 사람도 그냥 제출하라고 한다면 제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 그렇죠. 돼버린다는 그렇죠. 그런데 또 말씀이신 거군요. 국정원의 네. 입장은 아니 그럼 수사를 해야 범인을 잡는데 정보가 있어야 수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양쪽이 네. 다 어느 정도 뭐 옳은 네. 입장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여태까지 어땠냐 하면 네. 법안이 나오면 안 돼 이러고 그냥 부딪힙니다. 그 다음에 다시 없어지고 또 부딪혔다 없어지고 이랬거든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방송에 잘 공론화도 안 되고 일반 시민분들도 별로 관심이 없죠. 피부에 와닿지는 않아요. 그렇죠. 이야기가. 네,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계속 있으면 논란이 자꾸 증폭되고 공론화되면서 네. 그럼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꿉시다. 이 부분에 뭘 견제 장치를 이렇게 보강합시다. 이런 게 논의되면서 좀 발전적으로 가야 되는데 네. 사실 뭐 이거 뭐 아니면 더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제대로 안 돼 왔죠. 일단은 지금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국정원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인인 제가 보더라도 어느 정도 필요한 건 있다. 왜냐하면 워낙 지금 활개치고 있으니 그렇죠. 이제 필요한 부분은 있으나 이게 그 대상이 굉장히 모호한 부분이 시행령 개정안에 이제 들어있게 된다라는 말씀이시고 또 그 부분 보니까 특정 기관을 보안 측정을 협의 없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네네. 있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이게 딱 느끼기에도 협의가 없다고? 이거 너무 강압적인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네. 네. 일단은 보안 측정이라고 네. 하는 게 뭔지를 좀 네. 아실 필요가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선관위 해킹 관련해서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내용이 뭐냐면 국가정보원이 실제 중앙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이제 보안 점검을 한 거죠. 그랬더니 어디 취약한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뭐 개표를 이렇게 조작할 수도 있고 선거인 명부도 조작할 수 있더라. 이런 게 우리는 이제 제가 보안 점검이라는 표현을 네. 썼지만 법안에서는 보안 측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선관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보안 점검, 보안 측정 할 건데 이거 수용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선관위가 그래요, 제가 받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정원이 들어가서 했었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걸 해보니까 뭐 의무적으로 이걸 받아야 되는 기관도 있지만 의무 대상 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보안 점검, 보안 측정에 대해서 허락하지 않더라. 그러다 보니까 선관위 경우 같이 뭐 이건 굉장히 좀 일반적인 취약점인데도 방치되는 경우가 있더라. 네. 그래서 이제는 사전 협의 없이도 국정원이 임의로 보안 측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결과를 통지해주고 그 통지를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고쳐지도록 하겠다. 네. 그게 이제 이 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뭐 일견 들으면 또 옳은 것 같죠. 그러니까요. 네. 왜냐하면 그래 그거 뭐 협의해서 지가 안 하겠다고 그러면 그거 뭐 말짱 도루묵이잖아. 뭐 자율보안 선관위도 자율보안 한다고 그랬는데 결국 안 됐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선관위 때 논란이 됐던 것은 그 결과를 선거 전날에 국가정보원이 발표를 했거든요. 정치적으로 조금 이용이 된 부분이 있다라고 그런 볼 수도, 의혹이 있었죠. 네, 정치 있는 부분이 개입 논란이 네,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얘기는 야 그러면 사전 협의 없이 국가정보원이 마음대로 했다가 지금처럼 국정원이 발표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 발표해서 어떤 여론 호도용으로 악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사전에 협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또 이런 의견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도 여측의 의견도 뭐 어느 정도 일리가 있고 네. 반발하는 야측의 의견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국정원의 그 시행령 개정안대로 평소 때 그냥 협의 없이 가능한 시점에 계속 이제 보안 점검, 보안 측정들을 계속 해나가면서 계속 이 금간 부분을 막아내면 사고도 일어나지 않을 거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경우도 없을 거다라고 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렇게 좀 정치적으로 이용을 한다거나 시점을 또 정해서 보안 측정을 해서 이걸 발표를 한다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든 항목들이 네. 여의 의견도 들어보면 그래 일리 있어. 네. 야당의 의견도 들어보면 일리가 있어. 네.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타협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얘기가 나온 보안 측정만 딱 놓고 봤을 네. 때 그래 그러면 보안 측정을 국정원이 언제든 하고 싶을 때 하는데 네. 자 그럼 다 받았어. 그리고 다 고쳤어. 만약에 그랬는데도 사고가 나면 국정원장이 옷 벗을 거야? 네. 책임을 질 거야? 네. 이렇게 거꾸로 물을 수도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은행 같은 데서 사고 나면 은행장이 90도로 사과하고 관련자 다 옷 벗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시행령에는 국정원이 굉장히 막강한 어떤 측정이라든가 사이버 안보 관련해서 역할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문제가 생겼을 때 국정원은 무슨 책임을 지는가? 네. 권한에 따른 책임의 책임이 얘기는 없다.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라든가 또 예를 들면 오케이 이거 수시로 측정을 해서 문제점을 발견해서 얘기해 주는 건 좋은데 그러면 그것을 언론에 공표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 예를 들어 해당 기관에만 그걸 통보해야 된다. 뭐 이런 네. 식으로 이제 견제 장치들을 마련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요새 여러 형국이 그냥 뭐 여와 야가 워낙 극단적으로 대치를 하니까 그냥 시행령 개정하고 그냥 그대로 그냥 가버리는 네. 경우가 굉장히 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시민단체나 여러 기관으로부터 또 문제 제기가 될 수 있으니까 사실은 그냥 일방적으로 가기보다는 지금 여러 가지 생기는 문제들을 그래도 조금 협의를 해서 그런 게 이제 반영돼서 네. 최종적으로 시행령이 이제 완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견제 장치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를 해주신 건데 여기 그 민간 기관이 아니라 국가 기관을 일단은 감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권한이 주어지는 거다 보니 정확히는 국가 공공기관이죠. 국가 공공기관, 언론사도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거를 또 사찰을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언론사들이 당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야 저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이러시는데 국가 공공기관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넓더라고요. 지자체 네. 다 포함하고요. 그러니까 견제 기능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언론 기관인데 공영방송이다 보니 KBS나 MBC 같은 경우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견제 기능을 또 한 축에서 읽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네. 그래 이번에 시행령 개정이 그냥 공무원들이 그냥 신경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네.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 분들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사실은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국가정보원과 관련해서 어떤 물리적 세상에서의 국가정보원이 관할하는 범주와 네. 사이버 공간에서 국가정보원이 담당하는 범주가 조금 다릅니다. 사이버 범주가 사실은 조금 더 커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사실 항상 논란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아무튼 사이버 관련해서는 국가정보원의 관할 영역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많은 분들, 많은 기관이 이 시행령 개정의 영향력 아래 들어올 수 있고 그래서 사실은 꼼꼼히 그걸 보실 필요가 있고 네. 방송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공론화시킬 필요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 사찰 때문에 한 차례 좀 사실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네. 네, 관련해서 뭐 재판도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국정원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2020년에 국정원법 전부 개정을 해서 통제 장치가 강력하게 완비가 돼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는 있거든요. 근데 여기 안에 이번 그 시행령 개정안
관련한 통제가 좀 되는 법이 있는 건 아닌 건지. 그러니까 네. 박지원 전 장관 네. 때 네. 아무래도 박지원 전 장관님이 또 여러 가지 고초도 겪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국정원의 어떤 업무 영역을 좀 확대시켜 놓음과 동시에 네. 여러 가지 견제 장치, 안전 장치도 마련해 놓은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네. 보통 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 시절에 네. 국정원의 업무를 뭐 우주까지 이제 확대시켜 놓고 그 반면에 뭐 여러 가지 이런 경우에 처벌받는다. 뭐 이런 내용들도 사실은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국정원법을 보면 정치 개입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아까 선관위 했을 때 선거 전날에 그 선관위 보안 점검 결과를 발표하는 게 과연 옳았을까? 그게 그 그게 법을 위배했느냐 그렇- 안 했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또 기준이 좀 애매하군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법에 써 있는 것과 네. 실제로 어떤 일이 있을 때 자 이거에 너 이거 어겼으니까 네. 처벌 받을 거야. 네. 이 기준점이 명확히 제시돼 있다는 건 얘기가 좀 다르거든요. 또 다툼의 여지가 생기기 그렇죠. 때문에. 법안에는 이렇게 크게 네. 얘기를 써놓기 때문에 네.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이게 여기 해당하는 거야 아닌 거야 이게 이렇게 무자르듯이 딱 나눠지지가 네. 않습니다. 그게 또 다투려고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죠. 또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거 정치 개입 아니야라고 하면서 또 행동에 또 실천을 할 수가 있는 맞습니다.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그렇다면 이 견제 장치를 어떻게 마련해야 될 것인가를 전문가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미국의 사례를 한번 볼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잖아요. 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사례 이제 얘기하셨으니까 미국이 이제 9.11 테러가 일어나고 나서 네. 우리는 왜 정보 수집을 제대로 못했을까? 왜 이걸 미리 예방하지 못했을까? 이거에 대해서 굉장한 고민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정보 수집 체계를 굉장히 강화시킵니다. 소위 이제 프리즘 프로젝트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그걸 통해서 정보 수집을 해서 테러를 막아오다가 이제 에드워드 스노든이라고 하는 전 NSA 직원이 네. 야 여기 되게 이상한 정보 수집 장치가 있는데 이게 민간의 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그것을 영국 가디언지에 폭로하죠. 네. 그러면서 그게 일파만파로 확대되거든요. 우리가 다 들어봤던 내용들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네. 그게 딱 됐을 때 네.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해킹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데프콘이라고 그래서 뭐 해커들의 월드컵이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거기서 NSA 수장을 불렀어요. 우리나라 따지면 국가정보원장을 부른 겁니다. 해킹 대회에서요? 네. 키노트 연사를 불렀습니다. 네. 그러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여기 전문가들 와 있으니까 네. 얘기를 좀 해보시오. 그래서 이 양반이 저는 그때 갔었거든요. 네. 이 양반이 왜 이랬고 우리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거기서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테러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정보 수집을 해야 됐고 네.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바람직한 안은 이거였다. 그런데 여기 우리보다 더 뛰어난 전문가들이 많으시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테러 정보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있으면 네. 우리한테 안을 주시오. 데프콘이 정부에서 주관하는 행사 아니요, 민간이 주관하는 행사. 그런데 거기에 우리로 치면 국정원장이 가서 설명을 했다고요. 네. 그리고 부탁도 하고. 네, 그걸 1시간 동안 키노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키노트한 그 내용을 네. 원고로 작성해서 NSA 홈페이지에다 올려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열린 마음이 있어야 이게 무슨 핑퐁이 되면서 개선점으로 가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안 나오죠. 하지 말자 쪽으로 그렇죠. 가죠. 그냥 묵묵무답입니다. 네, 네. 예? 그러면서 그냥 뭐 언론 플레이 해대고 뭐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공무원들 관련한 사람들이 공개된 석상에 나와서 토론할 자세가 돼 있어야 됩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해당 부처분들은 안 나와요. 이건 국정원뿐만이 아니고 뭐 금감원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좀 불리한 얘기 나올 것 같으면 아예 안 나갑니다. 네. 그럼 이제 그 토론장에는 객들만 나와서 서로 토론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가 먹히지 않을 수 있는 그렇죠. 토론의 장이 되다 보니까 제3자들만 나와 있는 거죠. 확산 공론이 될 가능성이 그렇죠. 높아지는 그러니까 거죠. 네. 여기 얘기는 그냥 여기 얘기인 거고 법안을 만드는 부처 있는 분들은 또 그냥 그들만의 리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의견 교류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계속해서 정반합을 찾아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어떤 성향이 좀 있냐면
예를 들어 야 칼이 흉기로 사용됐었네. 야 칼 만드는 공장 다 없애. 네. 네. 우린 이런 식의 접근을 좀 네.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칼이 좋게도 쓰이니까 칼 만드는 공장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 견제할 수 있는 견제책이 뭘까를 만들면 되지. 근데 우리는 아주 그냥 그 뿌리 자체를 없애버리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런 걸 하려면 관련 부처의 실제 핵심 인사들이 와서 공개 토론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많은 의견을 교류를 해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어떤 안을 만들 때 국가정보원이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건 일단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네. 국가정보원은 절대 안 돼. 이렇게 되면 진짜 답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야당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좀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사실은 있죠. 그런 쪽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그렇죠. 건데 사실은 전문가가 볼 때는 이게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 그러니 하지 말자. 국가정보원이 말고 과기정통부가 맞자. 이런 식의 주장은 딱 맞다라고 솔직히 볼 제 수는 개인적으로는 없는 부분이 있는 거군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 일단은 사이버 안보랑 사이버 보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전문성입니다. 이게 IT 기술을 굉장히 해박하게 알고 네.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과기정통부를 포함해서 다른 부처들은 순환보직을 합니다. 아, 몇 년마다 공무원들이 이렇게 다른 부서로 배치가 돼요. 또 그래야 자꾸 위로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국가정보원에서 사이버 보안, 사이버 안보를 하는 쪽은 그 순환보직에서 그래도 좀 자유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문성을 좀 키울 수가 있어요. 네. 물론 국가정보원뿐만이 아니라 이런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기관들이 군에도 있고 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걸 맡으려면 순환보직을 해서 잠깐 왔다가 가는 이런 조직은 안 되고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순환보직을 IT를 하게 되면. 오랫동안 네. 거기서 네. 어떤 전문직으로 해서 할 네.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일단은 맡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기술력만 갖고 되질 않고요. 네. 휴민트라고 그래서 네. 어떤 사람과 사람 간에 얻을 수 있는 그런 첩보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게 이제 사이버 정보랑 결합됐을 때 위력을 발휘합니다. 네. 이 기술만 갖고 될 수 있는 분야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휴민트 쪽과도 어느 정도 연계할 수 있는 부서가 나와야 사실은 이런 어떤 사이버 안보 관련한 업무는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국정원이 지금 거기에는 우리 그 현실에서는 가장 좀 적합한 쪽에 가 있긴 한 거군요. 제 개인적인 네. 의견으로는 네. 그렇습니다. 적합 쪽에 가 있긴 하지만 지금 국정원이 주장하는 것은 권한은 있지만 일단 책임은 지지 않는 구조로 가고 있다 보니 좀 그런 게 네, 있죠. 네. 그런 것들을 좀 책임을 지을 수 있는 견제 장치를 좀 마련하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약에 민간이 참여를 하게 된다면 좀 열린 마음으로 국정원이 받아들여서 민간이 참여를 하게 된다면 우리 민간은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좀 역량이 되는 기업들을 좀 갖추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지금도 일단 기본적인 것들은 합니다. 일단 우리 지금 컨트롤 타워 얘기를 많이 네. 하는데 이제 국가안보실에 이제 사이버 안보 비서관이 네. 있습니다. 이제 그쪽이 컨트롤 타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쪽이 이제 뭐 과기정통부라든가 뭐 국가정보원이라든가 네. 군이라든가 여러 의견을 들어서 사이버 안보 관련한 얘기들을 이제 정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의견을 냈을 때 그럼 다 한 표씩이냐 아니면 국정원 쪽의 의견이 좀 많이 개진되느냐 뭐 이런 논란은 좀 있을 수 네.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약간 그 형평성은 약간 맞지 않는 그런 게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조율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게 논의됐을 때 사실은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게 논의됐다라는 게 사실은 민간한테도 좀 공개돼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 또 이제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고 네. 적절한 또 피드백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강화될 필요는 있습니다. 앞서서 그 미국에서 그 데프콘 대회, 그러니까 해킹 대회에 나가서 수장이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우리한테 좀 달라. 그렇죠. 어떤 안이 나왔는지 혹시 안 나온 게 있습니까? 보안책이? 그때 사실은 주로 나온 건 계속 욕만 나왔어요. 네. 지금 현 시스템에 대한. 그 이후에 사실은 어떤 네. 의견 개진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건 뭐 미국의 정부기관 일이니까. 네. 그런데 그 이후에 견제책을 마련하기 네.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정보 수집하려면 그 정보 수집 대상에 대해서 영장을 어떻게
청구해야 되는지 뭐 이런 조항들은 굉장히 강화가 되긴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일단 권한을 주는 것은 어느 기관이든 필요로 하는 거는 같아요. 그래서 권한은 필요하지만 우리가 항상 그 책임을 지을 수 있는 것에서 자유롭게 되면 권한을 너무 마음껏 휘둘릴 수 있으니 이거에 대한 좀 생각들을 해가면서 이 법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도 들고 이거 그냥 시행령 12월 6일까지 그 받으면은 시행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번 방송을 계기로 하는 좀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D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하신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유튜브 연합뉴스 경제TV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